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30분 드디어 토트넘이 맨유의 홈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본머스전 이후 리그에서 캡틴 손흥민 없이 치르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게다가 상대가 맨유이고 원정이라는 점도 토트넘에게는 힘든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이번 맨유전을 앞두고 이전과는 다르게 막강한 선발 라인업을 예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토트넘과 맨유전에 대한 간단한 프리뷰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제발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핵심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마르티네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게시물을 남겼는데요. 올 시즌 맨유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8월에 열린 개막전에서 울버햄튼에게 1대0으로 이기며 좋은 출발을 알렸으나 토트넘에게 2라운드 경기에서 0대2로 완패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당했죠. 9월에 열린 4경기에서 무려 1승 3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연승을 하면서 반등하는 듯 했지만 지난달 7경기에서 2승 1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테나의 축구는 롤러코스터 타듯이 일관성이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라운드까지 맨유는 10승 1무 9패, 승점 31점으로 프리미어리그 9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라운드 경기에서 0대2로 자신들에게 완패를 선사한 토트넘에게 복수전을 펼친다는 게 맨유의 각오입니다. 맨유의 올 시즌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빈곤한 득점력입니다. 맨유는 20경기에서 22득점만 기록했습니다. 공격진인 호일룬과 레시포드, 안토니, 마샬, 가르나초가 단 8골을 합작했습니다. 다 합쳐도 손흥민 혼자서 득점한 숫자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이런 말을 맨유 팬들에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맨유의 득점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권 수준입니다. 또한 수비력마저도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현재 해리 메가이어, 빅테로 린델로프가 최근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이탈했습니다. 특히 마르티네스의 부상이 뼈아팠습니다. 마르티네스는 현대 축구에서 추구하는 왼발 센터백으로 지난 시즌 맨유에 합류한 뒤 후방 빌드업의 핵심으로 활약했죠. 그러나 토트넘전을 앞두고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마르티네스의 훈련 복귀였고, 마르티네스는 지난 5일 맨유 훈련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품목의 예상 명단에는 마르티네스는 없습니다. 포백은 달롯, 바란, 에반스, 루크쇼가 나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3선에 마이누와 에릭센, 2선에는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가르나초입니다. 최전방은 호일룬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반면에 토트넘은 정말 팬들을 설레게 할 만한 영상이 공개되어 이 막강 선발 라인업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로메로가 괴물 같은 회복력으로 조기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로메로는 맨유전을 앞둔 주중에 팀 훈련에 돌아왔으며 이르면 맨유와의 경기에서 출전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엔지 감독은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로메로는 이제 막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경기 시작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로메로가 토트넘의 맨체스터 원정에 동행한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로메로는 저녁에 맨체스터에서 선수단과 함께 했는데요. 게다가 티모 베르너, 라두 드라구신, 미키 반더벤도 목격됐습니다. 로메로는 버스에서 내려 호텔 입구로 들어갔고 불편한 모습은 딱히 보이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전 경기들에서 풀백들로만 포백을 구성했던 토트넘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일단 로메로가 맨유전 스쿼드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발은 확실하지 않지만 교체로라도 그라운드를 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오래간만에 엔지 감독이 전문 센터백들을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맨유전 기자회견에서 엔지 감독은 3백을 구성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포메이션대로 4백을 구성해서 맨유를 상대할 텐데요. 그렇다는 것은 반더벤, 드라구신, 로메로 이 3명의 선수 중에서 컨디션이 좋은 2명의 선수를 뽑아 호흡을 맞추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공백이 있었던 전문 센터백들이 호흡을 맞추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맨유의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에서 이런 컴백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다만 드라구시는 워크퍼밋 발급 이후 맨유전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맨유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드라구신의 맨유전 출전 여부에 대해 아직 과정이 남아있음을 알려줬는데요. 우리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된다면 드라구신은 선수단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드라구신의 맨유전 출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구신의 워크퍼밋 발급이 맨유전 바로 앞에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드라구신이 출전하게 되면 골키퍼 비카리오와 이탈리아어로 의사소통하면서 후방 빌드업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토트넘 수비진이 탄탄하게 구성되면서 맨유는 더욱더 토트넘을 상대하기 까다로워졌습니다. 맨유가 이번 시즌 호일륜은 천문학적인 7,2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영입했습니다. 맨유는 전문 골잡이가 너무나 필요했지만 사실상 호일륜의 기대치는 떨어지는데요. 제가 직접 경기를 시청했던 맨유와 3부 리그 위건과의 FA컵 경기에서 맨유는 정말 극악의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33개의 슈팅 중 14개의 유효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골을 기록했는데 한 골은 페널티킥이었습니다. 필드골은 단 한 골에 그쳤고 맨유 팬들은 호일루는 해트트릭을 할 수 있었고 레시포드는 왜 교체하지 않았냐면서 테나하 감독의 전술을 비판했습니다. 솔직히 이 결정력을 그대로 토트넘전에서 뽐낸다면 맨유는 위건전만큼 슈팅 수도 얻지 못하는 데다가 득점을 성공시키기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품목의 예상 명단에서 토트넘의 1호 영입인 티모 베르너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 베르너는 손흥민의 포지션인 좌측 윙어에서 출전하게 될 전망인데요. 이 베르너는 상당히 빠른 스피드와 활동량을 지니고 있어서 전방 압박에 능한 선수입니다. 맨유가 올 시즌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고전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베르너가 득점력은 몰라도 토트넘의 기세를 올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뭔가 베르너, 히샬리송, 존슨의 3톱 라인을 보면서 이 득점력이 토트넘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트넘이 상당히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토트넘의 엔지 감독은 여느 때처럼 수비 라인을 올리고 강력한 공격 축구를 구사할 겁니다. 하지만 맨유의 결정력 문제 때문에 역습을 허용한다고 해도 실점에 대한 위험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경기 초반부터 시종일관 압박을 해야 되는 토트넘의 움직임에 맨유가 휘둘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에 예상을 뚫고 베르너가 그간 EPL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골 결정력까지 데뷔전에서 보여준다면 흐름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죠. 토트넘은 지난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맨유전을 승리로 이끈다면 드디어 탑4로 재진입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베르너 그리고 드라구신 등 신입생들의 맹활약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토트넘과 맨유전의 승무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축구용이 직접 가져오는 빠른 해외 소식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